청춘의 열정은 언제나 착취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가장 힘든 점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쉬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로 많이 했던 일들은 그 협찬 받으러 브랜드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대중교통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서 거의 100벌 가까이를 어깨에 메고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제28회 전태일 문학상 수상자 작가 이정수입니다. 전태일 문학상에 응모한 소설 어금니는 실적을 위해 희생당한 노동자, 사고라도 나면 투명인간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태일이 목숨을 내놓고 지키려고 했으나 여전히 그대로인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무엇이 어떻게 바뀔 거라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때 사람들은 조금씩 잘못된 것들을 인식할 거고 인식하는 만큼 더디지만 발전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예쁘게 나이에 박해할 동료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소리를 불러보세요. 즐거워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료랍니다. 사람에게 무려 150차례 넘게 폭언과 해안 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택배 기사가 배송 업무를 하다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 본 연극 어금니는 르포 연극입니다. 르포라 함은 다큐멘터리 수법을 뜻하며 현실의 사건과 사실을 충실하게 묘사하고 기록하는 형식입니다. 연극 어금니는 노동 르포 연극입니다. 노동에 대한 다큐멘터리 수법을 연극에 가미하였으며 노동 현실의 사건과 사실을 충실하게 묘사하고 기록하는 연극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이 낯설게 느껴지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장면과 대사로 관객 여러분들의 심신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전히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기에 그들이 노동 현장에서 어떤 하루를 살고 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2010년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고로 11명이 부상을 당했고 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011년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질소 누출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고로 14명이 부상을 당했고 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고로 4명이 부상을 당했고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고로 22명이 부상을 입었고 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2018년 해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2020년 울산 SK에너지 폭발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가장 최근의 통계라고 할 수 있는 2021년 통계입니다. 2021년에는 총 828명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하였고 83,75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떨어진
14,818명 부상, 351명 사망. 게임 13,853명 부상, 95명 사망. 부딪힘 11,532명 부상, 86명 사망. 맞은 1,214명 부상, 77명 사망. 넘어진 9,671명 부상, 42명 사망. 깔림 3,827명 부상, 34명 사망. 무너짐 1,494명 부상, 28명 사망. 화재 1,948명 부상, 25명 사망. 폭발 505명 부상, 19명 사망. 감전 529명 부상, 18명 사망. 중독 318명 부상, 15명 사망. 질식 237명 부상, 10명 사망. 기타 사고 25,132명 부상, 34명 사망. 알고 계십니까?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총 115만 9,850명. 이 중 누구의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115만 9,850명 중 한 사람. 정말 평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대다수의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누구나 마주할 수 있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물입니다. 저는 도구이며 기계입니다. 저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기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도구이며 기계입니다. 기계입니다. 저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기계입니다. 기계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도구이며 기계입니다. 저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기계입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팔을 펴면 아팠습니다. 소변기에 서서 이를 보기 위해 지퍼를 내리거나 바지춤을 내리려는 동작을 할 때 팔을 펴면 아팠습니다. 녀석은 소변이 마려웠지만 이 팔이 아파 소변을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많이도 망설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옆라인 한씨 아저씨께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소변을 보자니 팔이 아프고 팔이 아파 소변을 참자니 이로 인한 후환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하죠? 에이 새끼 뭘 모르네. 야 소변을 참으면 정력이 존나 좋아져 임마. 그러니 어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봐. 혹시 알아? 대단한 정력가가 될지? 저는 진지하다고요. 오줌을 오래 참으면 피오줌을 싼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게 심해지면 암에도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오줌을 오래 참고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면 제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어찌 됐든 참아라. 네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너는 공장에서 버려질 것이다. 쓰레기처럼. 저는 정말 팔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금니를 물었습니다. 고통을 참기 위해서. 이 어금니를 오래도록 강하게 물고 있으면 말입니다. 어금니 안에 신경까지 욱신욱신하게 됩니다. 결국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됩니다. 팔의 고통을 견디는 시간과 비례하게 어금니의 통증이 더해집니다. 어금니는 참 위대한 부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금니를 위아래로 맞물려 짓누르면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납니다. 어금니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 어금니가 음식을 씹을 때 가장 바쁜 녀석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소화를 제대로 시켜야 건강이 되는 거죠. 그 소화를 돕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이 어금니입니다. 어금니가 건강해야 식생활이 나아가 생활 자체가 풍요로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어금니는 이렇게 음식을 먹는 데만 중요한 놈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금니를 강하게 물면 어금니 안에 신경을 자극해서 이는 곧 뇌를 자극하고 알 수 없는 힘을 뽑아내죠. 아 예. 저에게 그 어금니는 알 수 없는 힘의 인내의 원천입니다. 그렇게 제 팔의 고통을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네, 어금니를 제때 물지 못하고 팔을 피게 되면 정말이지 팔을 뽑아내고 싶을 만큼 팔이 아팠습니다. 옷 갈아입을 때, 담배꽁초 튕겨낼 때,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그 앉은 자리에서 손잡이를 잡고 일어날 때, 이때 이제 어금니를 물지 못하면 차라리 팔이 뽑아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팔이 아팠습니다. 야, 아프면 병원을 가. 너 그러다가 팔병신 되겠다. 어느 쪽 팔이 아픈 거야? 오른팔이요. 아이고, 너 그러다 한쪽 팔 병신 된다. 알아? 한 팔 병신. 그렇게 병신 되면 평생 병신으로 사는 거야. 회장님! 저 점심시간에 잠깐 병원 좀 다녀와도 될까요? 공장 근처에 병원이 어디다가 어디가 아픈데? 팔이요! 팔! 예! 야이 씨팔! 여기 팔 안 아픈 놈이 어딨어? 그 팔꿈치 쪽 아픈 거 아니야? 예, 맞아요! 다 똑같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팔 아파. 아픈 분은 네 군데 중에 하나지. 오른팔 골프 엘보 아닌 테니스 엘보, 왼팔 골프 엘보 아닌 테니스 엘보. 오른손잡이는 오른팔, 왼손잡이는 왼팔 아프지. 어디 팔만 아파?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안 아픈 데가 없어. 야, 아픈 건 나도 아파. 회장님은 어디가 아프시네요?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 야, 그리고 너 병원 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네 일 누가 해? 내가 해? 해주시게요? 저 신종 또라이는 뭐지? 선생님, 제가 잘 타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이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한시만 믿어요. 예. 하여튼 요즘 것들 개념 없어, 개념 없어. MZ 것들. 야마, 너 반장한테 믿고 있어 좋을 거 없다. 병원 가려거든 참았다가 토요일에 가라. 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특근이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분량 다 뽑아야 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고. 야, 발명신! 예? 예? 아니요, 한시 말고요. 이 새끼 친줄 알면서도 안 봤네. 너는 뽑나? 예! 대답을 아주 시키죠. 그렇게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 낮이 되어서야 약국에 찾아갔습니다. 약사 사장님! 예. 아, 근데 보통은 약사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오늘은 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제가 팔이 이제 나을 생각을 안 하네요. 예,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자, 팔을 이렇게 위로 쭉 들어봐요. 위로요? 더 높게 쭉쭉쭉. 내가 그걸 알면 의사를 했지 약사를 했겠나? 그 안티프라민 발라 그게 만병통치약이야. 그리고 쉬면 나서 더 아프면 팝스 붙이고. 모두가 그랬습니다. 약사 사장님, 아니 약사 선생님을 비롯해서 목욕탕 아줌마, 슈퍼마켓 사장님, 포장마차 사장님까지 모두가 쉬면 나서 그냥 쉬어. 저는 팔이 뜨거워질 정도로 만병통치약인 안티프라민을 떡칠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어금니를 꽉 물고 일을 하려는 순간 사무실에서 반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어디서 술 처마시고 자빠져가지고 다친 걸 가지고 왜 여기 와서 지랄이냐 지랄은. 일 못하겠다며. 그럼 관두겠다는 소리 아니야? 에이, 건방진 새끼. 밖에 나가면 일하겠다는 애들이 수두로 빽빽이다. 어디서 건방지게. 야, 어디 보기 싫어. 나가. 꺼지라고 이 새끼야! 반장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실에서 병철이가 나왔습니다. 병철이는 얼마 전 공장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집으로 가다가 길가에 있던 벤치에 정강이를 쥐어 금이 간 녀석입니다. 그 일로 며칠 결근을 했죠. 병가 신청을 몇 분이고 냈다고 하는데 거절당했죠. 사람들은 병철이에게 시선 한번 주지 않고 자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도 저의 일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사실 모든 신경은 병철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녀석은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며 공장 문을 향해 다가가서는 고개를 돌려 공장 사람들을 한 번 훑어보곤 말없이 공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지 않은 왼손 손바닥으로 눈 주위를 닦아냈습니다. 눈물. 그것은 영락없이 눈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8회 전태일 문학상 수상자 작가 이정수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50년 전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마지막 외침은 대단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엄연히 존재하던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란 거였죠.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걸맞은 수당을 받지 못한 채 초과된 노동시간으로 힘들어하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 상식이 통하는 세상,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이종수가 누구야?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규칙 사유로 인한 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기타 법률에서 정한 해고 사유가 정당한 해고 사유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일을 못하게 됐잖아요? 일을. 그럼 잘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병신 같은 새끼. 뭘 봐? 연예인 봤어? 하던 일이나 계속 하세요. 오늘 물량 못 채우면 30분 추가 작업합니다. 관계자여러분, 뭐?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지 못한다. 뭐요? 아닙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집중들 합시다. 집중들. 병철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을 했습니다. 지금아 돌이켜 생각해보면 병철이라는 녀석이 있었는지조차 모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존재조차 못했다라는 표현이 어울리기도 합니다. 병신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저는 병철이를 기억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그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반장님은 기억할지도 모르지. 단지 병철이라는 이름이 아닌 그 새끼라는 그 이름으로. 저는 반장님과 병철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그를 기억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철이랑은 각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억은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부지기수야. 지게차 발에 발목을 부닥쳐 발이 병신이 된 두용이, 자재창고 안에 어긋나게 쌓여있던 파레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진 덕규, 가열판에 화상을 입은 석씨. 저도 기억해요. 아세트 작업장에서
눈이 뻑뻑해져서 잠시 쉰다 보니 돌아오지 않는 인정이 누나. 얼핏 듣기로는 눈이 멀었다나 봐요. 같이 일하던 아줌마가 알려주셨어요. 병신들이었어. 죄다 병신들이었다고. 아유, 가등 쓸모없는 새끼들. 그 사람들 반장님한테는 죄다 그 새끼 그년들이야. 야, 너는 적어도 그 인간에게 그 새끼로 낙인시키지 마라. 저는 그렇게 다시 어금니를 물었습니다. 응. 힘들 때 먹으라고 임마. 여기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야. 간식이 배급되면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손길을 뻗어드는 사람들도 있고, 담배가 없거나 라이터가 없으면 담배 한 대 가볍게 내주고 이 불까지 붙여주는 센스는 또 어떻고,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을 때 동전이 부족하면 보태주기도 하고, 여름이면 물도 나눠 마시고, 힘든 일 있거나 기쁜 일 있을 때 시간이 아침이면 국밥에 소주 한잔 하면서 축하해주기도 하고, 밤이면 두부김치 안주에 막걸리 한잔 하면서 등 토닥여주는 사람들도 있어. 이상한 건 축하할 일보다 위로해야 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지. 근데 저는 사람들의 친절이 불편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무서워요. 저도 경철이나 인정이 누나처럼 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저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이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래. 아 씨발 진짜 다 욕같아. 뭘 봐 이씨. 근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니까 또 그게 맞아. 아프면 버려지는 것은 당연지사고,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세상의 섭리야. 그게 정이야. 네가 받아들여. 팔의 고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제는 뭐 팔의 고통과 어금니의 통증이 자연스러울 지경이에요. 아 예. 제가 하는 일은요. 여기 가만히 서서 이렇게 레일을 타고 온 비닐 포장지를 곱게 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비닐이 아니에요. 다들 남들이 뭐 비닐이라고 부르니까 저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비닐은 이 겉이 이게 만지면은 부들부들한 게 또 부드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꾸 늘리면 늘어지기도 하고, 이상한 게 있다면 가끔씩 하얀 가루가 묻어나온다는 거. 이 가루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는 반장님께 물었습니다. 반장님, 이 비닐 이거 뭐예요? 이 비닐처럼 보이지만 비닐은 아닌 것 같고 가끔 하얀 가루도 묻어나와요. 야, 예. 너 몸 편하니까 별게 다 궁금하지? 비닐이 그냥 비닐이지 뭐야 이씨. 야, 그리고 흰게 뭐가 묻는다 그래? 나는 단 한 번도 묻고.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에 불량품 안 나게 작업이나 똑바로 해. 모서리 울거나 가운데 울어가지고 불량품 나오면 너 아주 그냥 죽어 그냥. 팔을 쭉 펴서 반듯하게 피란 말이야. 알았어? 예! 그래? 이 녀석이 원래 있었던 곳은 이곳 2공장이 아니라 길 건너 1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널따란 검정 유리판에 크랙을 찾아내는 일을 했었죠. 새까만 유리판 위에서 크랙을 찾으라니 너무 어려웠습니다. 크랙은 있긴 한 거야.
맞은 장유리처럼 조금이 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미의 허리를 잘라놓은 크기야. 개미요? 개미 말고 개미의 배 정도? 개미의 배의 크기면 다행이지. 대부분 개미의 발바닥 크기라서 문제지. 여기는 돈을 받고 파는 상품을 만드는 곳이야. 한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잘 찾아봐. 여기서는 이게 가장 쉬운 일이니까. 농땡이 피우지 말고.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내지? 이 마음의 눈으로 그래니 네 마음의 흠집이라고 생각해. 정화가 되는 기분이지. 그렇지 정화. 여기는 신성한 곳이야. 마치 삼천배를 하는 기분이랄까. 야간이면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하는 기분이랄까? 아유, 근데 이것도 잠시뿐이야. 야, 이 검은 유리 위에 하얀 가루를 보이지? 이게 성면 가루라는 거야. 성면 가루. 이게 공장 여기저기에 다 묻어 있어. 이 성명가루를 마스크도 없이 마주보고 앉아서 미세한 크랩을 찾아내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자리에 앉아있던 최여사님이 왜 그만뒀는지 알아? 그 괜한 얘기를 했구만. 여기서 최양사 얘기하다가 환자 같은 걸리면 죽어요. 에이씨 말을 말자. 그러잖아 아우 이 일을 하면 아우 목이 아파요. 아우 그 다음엔 어깨가 결리고 그 다음엔 허리에 맛이 나지. 그렇게 병신이 돼가는 거야. 그렇지, 병신. 딱 맞는 말이네. 여기가 병신 만드는 병신 공장. 너도 해봐. 병신 공장. 병신 공장. 병신 공장. 병신 공장. 병신. 병신. 그러잖아. 너 그렇게 해서 밥 좀 먹고 살겠냐? 가기 싫으면 집에 가. 가! 괜히 오기로 버텼다가는 어떤 말을 해보지 마라.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을 버티다 보니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속도도 꽤 붙어서 다른 아저씨 아줌마보다 많은 양의 작업을 해냈죠. 하지만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버티다 보니 일공장 사람들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뭐 저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늘어났고 가끔씩 간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퇴근 후에 술자리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 거기가 얘기 다 끝났으니까 짐 챙겨서. 저요? 그래, 너 여기 너 말고 더 있어. 캐비닛 가서 짐 챙겨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이씨, 묻는 거 졸라 많네. 내가 무슨 챗 GPT냐, 씨. 내가 착하니까 얘기해준다. 이 공장에 자리가 하나가 비어. 앞으로 네가 그 파트 맡아서 하면 돼. 제가요 이 크랙타임들이 익숙해져가지고요. 야이씨, 이거 대낮에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어떻게든 되겠지. 일하기 싫어? 집에 가, 이 새끼야. 이거 내놓고 이것도 자산이야. 이씨. 꺼져. 이씨. 그렇게 캐비닛을 향해 걸었습니다. 캐비닛을 걸어가는 동안 일공장 안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제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같이 일하던 아저씨 아줌마도 간식을 나눠주던 아름이 누나도 제가 땀을 흘리고 있을 때면 조용히 다가와 얼음물을 주는 상선이 형도 그 누구도 제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가 이 공장. 저기 복도 끝 오른쪽 두 번째 방 보이지? 예, 저게 보여? 거기에 캐비닛 있으니까 짐 갖다 놓고 와. 네. 저는 그렇게 캐비닛을 향해 복도를 걸었습니다. 락커룸 안에 들어가 보니 이 공장 안이 훤히 보이는 창이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이 공장 사람들이 일에 열중하고 있었고 누구도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가 네가 맡은 파트. 예, 저기 프레스 보이지? 예. 저기서 네모난 반투명의 사각형 비니. 아유 씨발, 앞으로 네 앞으로 올 테니까 그 20장씩 깔끔하게 메일에 올려놓으면 돼. 쉽지?
이 새끼 이거 못 알아들었네. 저기 덩치 큰 아저씨 보이지? 예. 저 아저씨 보고 따라해. 같은 거니까. 경이롭지 않냐? 중국집에서 면 꽂는 면장 같아. 이 연복이가 와도 이렇게는 못해. 안 웃겨? 웃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반듯하게 일정하게 기계처럼. 너도 할 수 있지? 예. 할 수 있다고 했다. 근데 여기 계셨던 분은 왜 그만두신 거예요? 학시 아저씨? 뭐 집안에 일이 있다고 하는데 뭐 어쩔 수가 있나. 괜찮은 사람이었어. 일도 잘하고 사고도 없었고. 이상했습니다. 사고로 그만둔 이들은 존재라도 했으냐는 듯 잊었던 반장이었는데 확실한 사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야 물론 일도 잘하고 무엇보다 사고가 없었으니까 사고가 없었다는 게 중요하지. 사고가 나거나 아픈 것들은 버려지는 것이요. 재활용의 가치도 없어. 폐기물로 처리해야지. 어디 하나 병신된 것들은 집단에 쓸모없는 폐기물들이야. 일종의 검열이지. 예전에는 이 빨갱이를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병신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 근무 자격에 대한 전체적인 검열이랄까.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마라. 아프거나 다치면 버려지는 것이 세상 순리야. 일이 능숙해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박자로 같은 동작을 하는 거니까 이게 어렵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죠. 무엇보다 옆라인 프레스를 다루는 한씨 아저씨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한씨 아저씨는 프레스를 오토로 두고 작업을 하셨는데 수동으로 전환시켜놓고 작업을 하셨습니다. 저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한씨 아저씨는 그렇게 저를 위해서 다른 박자로 프레스를 갖힐 때마다 아저씨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배려하는 사람치고는 짜증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아이씨, 배려는 님이. 그야 내가 프레스를 오토로 돌리면 네가 빠릿하게 작업을 못하는 쪽에 물량이 쌓일 거고 그걸 또 저 반장놈이 보면 개지랄을 거니까 그렇지. 야 니놈, 군대는 갔다 왔는가 모르겠다. 군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 한 놈만 잘못해도 그놈의 사수의 사수, 또 그놈의 사수의 사수까지 욕을 먹는 아주 엿 같은 거야. 군대야 얼차림을 받거나 맞으면 그만이지만 여기는 이 씨발 산업이라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능수능란해져야 된다 이 말이다. 알겠냐? 예. 더 크게! 예! 제가 일이 능숙해지자 한씨 아저씨는 프레스를 오토로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닐이 레일을 타고 오토로 밀려왔고 저는 일정한 속도로 반듯하게 마치 기계처럼 처리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일이 익숙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팔이 아팠습니다. 팔을 비롯해서 목, 어깨, 허리, 무릎 모든 부위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우뜸은 단연 팔이었습니다. 하지만 팔이 아프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병신이 되기 싫었습니다. 병신이 돼서 버려지기 싫었습니다. 병철이처럼. 아프면 서러운 것이다. 더군다나 팔이 아파 그만두었다는 말을 부모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실까. 아버지 밑에서 일이나 배우라는 소리를 등지고 도시에서 조그마하게나마 가게라도 차려보려 여기까지 왔을 텐데. 야, 너 그렇게 팔이 아파 고향으로 돌아가면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다 너를 병신이라고 부를 텐데. 나약한 새끼, 깡도 없는 새끼. 그따위 썩어 빠진 정신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려는 거야? 팔이야, 일하는 누구나 아픈 거 아니야? 저는
팔이 아프기 시작한 이후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철이가 떠올랐고 지게차 발에 발목을 찧어 발이 병신이 된 두용이. 자재창고하게 어긋나게 쌓여있던 목재 파리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식물인간이 된 덕규. 가열판에 화상을 입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속시 아저씨. 눈이 뻑뻑해져 잠시 쉰다더니 영영 앞을 볼 수 없게 된 인정. 그리고 고작 팔 하나 아프다고 징징대는 나. 제가 가장 병신 같았습니다. 어금니를 물어라. 있는 힘껏 어금니를 물어. 그럼 좀 괜찮아져.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어금니 하나에 의존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 어금니를 물었습니다. 이 깃털 같은 무게의 비닐을 다루는데 팔이 아프다는 게 자존심이 상해 더욱 어금니를 세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렇게 어금니 하나 물고 버텼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금니를 물지 않아도 어금니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목 주변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이놈은 그렇게 같은 박자의 고통에 시달렸고 고통이 그 녀석을 좀먹어 갔습니다. 저는 그 녀석의 고통을 진작에 알아차렸습니다. 비닐을 펼 때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비닐 20장을 레일 위에 쌓고 다음 레일로 보낸 후에 팔을 주무르는 모습, 휴식정이 울렸을 때 가장 먼저 팔을 주무르거나 불편한 자세로 쭈그리고 앉아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고통을 잘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도 젖칠할 맞은 비닐을 펴는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 녀석의 고통을 잘 알았습니다. 한시도 처음에는 일공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크랙이 있는 유리판에 시트지를 벗겨내는 일을 했습니다. 시트지를 뜯기 위해서는 130도의 가열판에서 유리판을 갈궈야 합니다. 땀이 가열판 위로 떨어지면 끓는 소리를 내며 사라졌고 혹시나 실수로 장갑으로 땀을 닦고 가열판을 만지면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작되는 모든 판넬에 크랙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 매번 잔업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정해진 인원이 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 둘 혹은 셋이서 하루에 500장 이상의 시트지를 벗겨내 보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8회 전태일 문학상 수상자 작가 이정수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0도가 넘는 가열판 위에서 해야 하는 작업이었는데요. 잠깐만 낀 채 일을 하다 보면 화상을 입기 일쑤였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직접 경험한 노동 현장의 현실은 많은 부분이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외침처럼 사람을 위한, 노동 현장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이정수가 근데 자꾸 나와네. 저는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버텼습니다. 그 기간 동안 30kg나 빠졌죠. 사람들에게 저는 시트지의 달인이라고 불렸고 신입이 오면 저한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보람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이. 이 보람이라는 게 참 멋집니다. 해질녘 강가의 윤술처럼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듯 저 스스로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던 어느 날 반장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에이스 한씨 힘드셨죠? 이제 한직으로 가셔야죠.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아니 한직으로 가시라고요. 아니 이제 막 제 일에 보람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파트를 좀 옮기라고 하시. 눈치가 없으시구나. 네? 이 공장에 자리가 하나 비어요. 앞으로 그 파트 맡아서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여기는요? 이거야 뭐 개나소나 다 할 수 있는 거 어떻게든 되겠죠. 안 그래요? 짐 챙겨서 나오세요. 네. 윤술 같아요. 굉장히 빛나 보이지만 사실 윤술이라는 게 물결이 부서지는 모습이거든요. 이글거리는 태양의 타오르고 부서지고. 꼭 우리 같지 않나요? 타오르다가 부서지고. 우린 세상의 파도도 될 수 없어요. 그냥 잔물결일 뿐이죠. 잔물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없는. 한 씨는 메일 파트에서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의 프레스 파트로 옮겨졌습니다. 유연하게 근무를 하는 거죠.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라고들 하잖아요. 고용과 해고의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간의 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도 유연하게, 파견직과 용역직도 때에 따라서 유연하게 활용을 하고 아이씨, 일을 하고 왔으면 기계처럼 일만 해야지 무슨 대우를 바란다고. 저는 이 유연함이 좋습니다. 예. 예? 아니요. 프레스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프레스를 오토로 운영을 할 경우에 이 소재가 레일을 타고 들어오면 위치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양손을 사용해서 정중앙으로 위치를 잡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계를 수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프레스 뚜껑 위에 빨간색 업 버튼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누르고 한 손으로 이 소재의 위치를 잡아줘야죠. 이게 자세가 그러니까요. 소재가 들어오면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빼고, 이게 오토. 소재가 들어오면 누르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위치 잡고 빼고, 이게 수동. 그리고 이 빨간색 업 버튼이 저에게는 조금 높아서 제가 뭐 보시다시피 작은 키는 아닌데 이렇게 까치발을 들어야 이 업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씨발. 근데 이게 오토보다는 조금 안전합니다. 이 빨간색 업 버튼만 놓치지 않는다면은 한 팔로 여유롭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공장놈들은 이 수동을 싫어합니다. 작업 속도가 느리니까요. 여기서는 느려도 병신이거든요.
한타임 작업이 끝나고 수신파를 주무르며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두들 아픈 부위를 주무르고 있었고 입모양으로 소리 없이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가 근처에 한씨 아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씨 아저씨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녀석이 인사를 하려 하길래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놈을 보자니 어떤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놈 나이가 딱 제 큰아들 나이 정도 돼 보이는데 그게 그놈이 제 큰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사무실에서 반장님과 직원들이 휴게실에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수고들 하십니다. 아이고 참. 제가 나타나니까 다들 못 볼 거라도 본 마냥 외면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아저씨들은 괜히 헛기침도 하고 젊은 놈들은 핸드폰에 코박고 있고 저기 구석에 아줌마들 무리 중에 누구 한 명이 어제 그 드라마 봤냐면서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가 뭐죠? 혹 뭐 있는데 혹 생각났어. 폭삭 사가수다. 그 드라마 봤냐면서 너스레를 떨고 나니까 그제서야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더라고요. 저는 압니다. 저들이 제가 오기 전까지 아픈 곳을 두드리거나 주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도 그들과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일을 하다가 그들과 같은 곳을 주무르고 두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음 한켠이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남아 반장이 되었고 제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제가 여기서 한탄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저 사실 좋은 사람입니다. 예. 거짓말. 제게 사회가 전쟁터라는 거 알려준 사람이 바로 반장님이에요. 병철이도 회식 때 취한 반장님 그 부축하다가 다친 거잖아요. 그럼 병철이를 다른 사람이 누군데? 야이! 여기서 병철이 얘기가 왜 나와? 나가이 닥쳐. 아니, 제가 손깔이 더럽다고 생각들 하시나 본데 아우 아닙니다. 저 온순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공장이잖아요. 소음 때문에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해야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거지. 저 온순합니다. 물론 제가 앞만 보고 물불 안 가리고 달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 나름 온순하게 달려왔습니다. 예. 우리 반장님 온순해요. 아니 제가 알아요. 압류 알고 말고요. 아니 옛날에 제가 작 조립 라인에 있던 최 씨랑 담배 한 대 피면서 이런 얘기를 했으시요. 아이고 나도 불 좀 줘. 아유 씨부라 눈썹이 다 탔네. 바보라. 타보고 지랄이고. 어쨌든 응? 지금의 반장님이 아닌 그 반장님의 선배 반장님들 그 선배의 선배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주 존만할 때요. 그때 반장님들은 일이 진행이 안 될 때는 당연하고 인사 하나 제대로 못해도 단체로 불려가 공장 중에서 이 출바다를 쳤시오. 이 씨발. 그때는 맞고 아파도 아픈 티도 안 대고 이러시오. 어? 안 그래요? 최 불알 씨? 불암.
재미죠. 아이 아픈 티 되면 더 맞으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아픈 티도 못 내는 거고. 그 젊은 놈들은 뭐요? 그 부모, 형제, 처자식들 이렇게 뭐요? 처자식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위해서 아빠도 아픈 티도 못 내고. 그래도 뭐냐 그 식이. 아니 집안에 머리깨나 쓰는 놈들 있으면 그 놈들 위해서 그 놈들 훌륭한 대학 보내가지고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이 더러운 걸 안 보게 하고 싶었으니까. 뭐 그래서 추가라 이런 말 하는 거야. 아이고 그때는 뭐 그랬지. 저는 그때 이 출빠따가 참말로 정의롭다고 생각했죠. 이 출바따를 쳐야 초심을 잃지 않으니까. 이 출빠따를 맞아야 세상을 배우는 것이었죠. 이 출바따를 쳐야 회사가 서고 회사가 서면 나라가 서고. 이 빨갱이 노조 놈들도 이 출빠따로 다 갱생하고. 그러니까 요 출바따는 훈장팀에 아이고 해초리라고 할까. 그래 뭐가 옳고 그른지 제대로 알려주는 뭐 그런 것이었죠. 요즘 것들이 출바따가 뭔지도 모를 거야. 아이고 뭐 이렇게 길쭉한 바다 버터 정도로 생각하겠지 뭐. 카메디언이야. 하지 마라. 아무도 묻지를 않아. 옛날 같았으면 그냥 영락 없는 출바따감인데. 재미죠. 요즘 것들은 그 출바따 맛을 봐야 그 없는 싸가지도 생겨날 거야. 일을 내빼지도 않고 엄살도 안 부리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개처럼 술 먹으면 개예요. 하지 마라. 아주 출바따가 그리운 세상이야. 여하튼 우리 반장님은 천사요. 애인제로. 애인제로? 예. 아니 출빠따를 안 때리잖아. 요즘 애들이 보면은 얼마나 천사 같고 왔어. 에이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도 안 맞잖여. 출바따 치면 하루 징역일걸. 하루 은팔찌고 그날 9시 뉴스에 대문 잡아가지고 나오겠지. 출바따. 시상 족같아. 아니 근데 최씨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아니 우리한테 밥 주고 월급 주는 거는 저 사장님인데 우리가 왜 저 반장님한테 이렇게 빌빌 켜야 되는 거야? 형님 또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형님 교회 다녀봐시오. 이미 나 자신도 못 믿는 판국에 내가 누굴 믿어? 아이, 요형. 이 교회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다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같은 거예요. 뭐가? 사장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요. 근데 그게 아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관리 감독하잖아요. 그거요. 반장님이 예수님이. 아니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반장님이 곧 하늘이다 이 말씀이요. 관리 감독은 요 출바따로 하는 거고. 아니 그러면 반장님이 사장님 친아들이요. 친아들인가 보다. 맞나 보다. 아무 말도 안 하네. 국민의 껴는 나왔는지 모르겠네. 중태야! 무시하지마라. 아유 가문의 영광이요. 님이 뭐냐? 저 어린 놈을 시키가잖아. 비닐은 끊임없이 일정한 속도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휴게실에서 반장님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 눈빛. 물량이 목표치에 미달되게 나오는 신경을 쓰라는 그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정확하다는 인간의 육감이자 직감이지만 뭐 어쩌면 어림짐작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반장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토로 프레스를 돌렸습니다. 같은 박자로 비닐이 레일을 타고 왔고, 같은 박자로 비닐을 곱게 정리하였고, 같은 박자로 팔이 아파왔고, 어금니가 저려왔으며 목이 아팠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 박자로 연속되었습니다. 누구도 저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플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저놈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프고 프레스로 소재를 밀어넣는 그 옆사람도 아프고 그 소재를 혼합하는 그 옆사람도 아프고 혼합하기 전 레일에 있어서 재료를 분리하는 사람들도 다 아픕니다. 한시 아저씨가 원망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놈의 고통이 가더는 같은 저놈의 신음이 귀에는 들리진 않았지만 사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작은 아들이 있고 못난 남편 만나 식당에서 고생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저는 주말 특근을 할 수 있는 이 프레스 파트를 지켜야 합니다. 또 밀려나면 이번 파트에서 또 밀려나면 저는 못내 빨간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자가 더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시 아저씨를 바라보니 수동으로 작업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욕했던 순간이 민망해졌습니다. 한시 아저씨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프레스 뚜껑을 열고 비닐에 손질을 정리하고 프레스 뚜껑을 닫았습니다. 까치발이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프레스판 위에 소재를 향해 뻗은 왼팔과 뚜껑이 빨간 버튼을 누르는 오른팔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까치발을 오래 들었던 터라 발목과 발끝도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과 허리도 곧게 펴고 있다 보니 뻐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계입니다. 나는 시간에 대한 개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고찰과 이 일의 목적을 잊었습니다. 나는 레일 앞에 서 있는 동안 기계에 불과합니다. 나는 사물입니다. 이 공장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물입니다. 나는 도구이며 기계입니다. 자, 분명 자.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물입니다. 나는 도구이며 기계입니다. 다시.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물입니다. 나는 도구이며 기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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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기계입니다. 공명복차. 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기계입니다. 기계처럼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병신입니다. 복차! 기계처럼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병신입니다. 그렇지. 기계처럼 일을 할 수 없는 것들은 병신이야. 병신. 병신이 되면 버려지는 거고 그나마 할 수 있던 사람 구실도 못하게 된다. 자, 그럼 다시.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물입니다. 나는 도구이며 기계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물입니다. 나는 도구이며 기계입니다. 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기계입니다. 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기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사람이 아닙니다. 사물입니다.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게입니다. 이런 씨발. 아무도 보지 마. 하던 일 계속해. 보지 마. 하던 일 계속해. 반장님과 사무실 직원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향하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씨 아저씨가 내 좀 살려줘요. 나 좀 도와줘. 내 팔에 내 팔. 아유 씨발 진짜. 재수 없으니까. 여봐. 구경 났어? 하던 일이나 계속 하라고.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한씨 아저씨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너희 씨. 쳐다보지 말라고 했지? 기계는 수동이었을 거야. 한씨 아저씨가 빨간 버튼을 잘못 눌렀을 거야. 그래도 수동으로 두 번 다 나를 생각해서 내가 아파서 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하냐? 이거 빨리 치워!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야!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는! 나 때문에 한씨 아저씨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수동으로 눌렸어. 내가 일을 못해서 내가 병신이라 내가 아파서 내가 인간 고통을 참지 못해서 그래서 한씨 아저씨가 야! 너 이거 치워. 깨끗하게 치워. 프레스 열어서 구석구석 닦아. 빨간색 보이면 안 된다. 저기 선반 위에도 피쳤네. 뭐해? 빨리 닦아! 저는 어금니를 물었습니다. 팔이 아파서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이유로 어금니를 물었습니다. 빠져나오는 사람들 틈으로 작업장 안을 바라봤습니다. 한씨 아저씨가 있었던 프레스 앞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름 돋도록 굵던 핏자국도 없었고 주위에 몰려들었던 반장님과 사무실 직원들도 없었습니다. 작업장 안에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작업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작업장을 빠져나가며 누구도 그가 있던 자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들 틈에 끼어 작업장을 벗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사무실 직원들이 현관바닥을 대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누구도 현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야외 흡연장으로 향했던 이들도 건물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휴게실에 앉아 팔과 다리를 주물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수다를 떨지 않았습니다. 휴게실에서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휴게실 창밖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존재가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어떤 존재의 흔적이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모두 앓는 소리를 내며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 작업장을 향했습니다. 저도 그들 무리에 붙어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거고. 뭐 무슨 일 있었다고 해도 별일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들어가. 저는 말없이 저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레일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윽고 반장님이 들어왔습니다. 반장님은 다른 아저씨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비닐이 들어오면요. 가운데 이렇게 정렬만 해주면 돼요. 쉽죠? 네. 아 근데 이 위에 빨간 버튼은 뭐예요?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알아서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가운데 잘 보시기만 하면 돼. 자! 다들 작업 시작! 반장님은 새로운 사람에게 작업을 몇 번 보여주더니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어정쩡하게 서서 프레스 일을 시작했습니다.
프레스 뚜껑이 닫히고 비닐이 레일을 타고 제 앞에 섰습니다.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빨간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닐을 걷어내버렸습니다. 다음 비닐에도 가장자리에 빨간 게 보였습니다. 다음 비닐도, 그 다음 비닐도 빨간 게 보이지 않을 때까지 비닐을 걷어내버렸습니다. 다섯 장쯤 버렸을까? 더 이상 빨간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상적으로 반듯하게 쌓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처럼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팔이 아팠습니다. 아니, 팔이 아프지 않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팔이 아프지 않습니다. 팔이 아팠지만 지금은 팔이 아프지 않습니다. 팔이 팔이 아팠습니다.